이른을 넘긴 다방 주인의 이야기. 가을 햇살이 유난히 길게 떨어지던 오후였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오래된 다방은 여전히 간판이 발해 있었고 창문에는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백조다방이라는 글씨는 이제 백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다. 다방 주인인 정옥은 72를 맞았다. 검정 앞치마는 색이 바랬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문을 열었다. 이 다방은 그녀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삶의 중심이었다. 26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46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이 작은 공간에서 보냈다. 정옥은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입구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가 보였다. 깔끔한 간판과 밝은 조명,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대가 변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커피 머신에서 나는 소리는 여전히 친숙했다. 구수한 향이 다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점점 사라졌다. 예전엔 택시기사들이 담배 연기 자욱한 채로 들어와 커피를 시켰고 학생들이 수다를 떨며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학생 커플들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며 속삭이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택시 기사들은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고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음료를 주문해 들고 다녔다. 남은 건 몇몇 노인들과 아직도 다방 커피 맛을 잊지 못하는 단골뿐이었다. 정옥은 그 단골들이 오기 전 여전히 동전으로 돌아가는 음악다방 기계를 켜두었다. 오래된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잡음이 섞였지만 그것마저도 다방의 공기와 어울렸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면 정옥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6, 갓 결혼한 그녀가 남편과 함께 이 다방을 인수했던 날. 당시에는 다방이 최신 문화의 상징이었다. 젊은 부부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장사가 잘 됐고 주말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남편은 35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정옥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다방을 지켜야 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이들은 다방 구석에서 숙제를 하며 자랐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다방 아줌마라고 놀려요. 큰딸이 중학생 때 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옥의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다방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한참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없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다방이에요. 아메리카노는 없고 다방 커피 있소. 프림 가득, 설탕 듬뿍. 남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물에 커피를 우리고 프림과 설탕을 넉넉히 넣었다. 옛날 방식 그대로였다. 커피가 나오자 그는 한 모금 마시더니 순간 표정을 바꿨다. 아, 이 맛. 정옥은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이 맛을 잊은 사람은 있어도 이 맛을 모른 사람은 없지. 다방 커피에는 추억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달콤함, 첫사랑의 떨림, 친구들과의 수다. 그 모든 것이 한 잔에 녹아 있었다. 며칠 뒤에도 그 남자는 찾아왔다. 이름은 윤석호라 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가 최근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다.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여기서 한동안 머물고 싶어요. 조용해서 좋아요.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방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주는 곳이니까. 손님의 사정을 묻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시간을 재촉하는 것도 아니었다. 석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뭔가를 끄적이곤 했는데 때로는 다방의 낡은 커튼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다. 정옥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손님에게 묻지 않는 게 다방의 법칙이었다. 대신 커피가 식으면 새로 내려다 주었고
그때마다 석호는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어느 날 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다방을 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벌써 46년째야. 46년. 정말 오래셨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힘들었지. 특히 혼자 아이들 키울 때는. 그래도 여기가 내 삶이었어. 손님들 덕분에 버텼지.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궁금했지만 역시 묻지 않았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다. 다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젖은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숨이 가빠 보였으며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여기 잠시 있어도 돼요? 정옥은 묻지 않고 수건을 내밀었다.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거나. 따뜻한 거. 정옥은 조용히 코코아를 내주었다. 달콤하고 따뜻한 코코아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있었다. 여자는 컵을 감싼 채 한참 동안 울었다. 그때 석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 한 장을 건넸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휴지를 받았다. 정옥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다. 다방이란 곳은 사람들의 상처가 흘러들어와 잠시 앉았다가 다시 흘러나가는 곳이라는 걸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며칠 후에도 찾아왔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울해 보였다. 면접 또 떨어졌어요. 정옥에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정옥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찾으면 되지. 여기 앉아서 생각해봐. 다방은 생각하는 곳이거든. 그 말에 여자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방은 조금씩 다른 빛을 띠었다. 매일 들어와 노트를 쓰던 석호, 비 오는 날마다 나타나던 젊은 여자, 그리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몇몇 단골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묘한 연결을 느꼈다. 단골 할아버지들도 있었다. 김철수는 75으로 매일 오후 3시에 와서 신문을 읽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그에게 다방은 유일한 사랑방이었다. 정옥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나 찾는 곳이 됐네. 그래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지. 정옥은 그렇게 대답하며 철수에게 커피를 내주었다. 설탕을 많이 넣어 달콤하게. 철수는 당뇨가 있었지만 단 커피를 좋아했다. 또 다른 단골인 박영희 할머니는 69으로 가끔 손녀와 함께 왔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옛날 카페네요. 카페가 아니라 다방이란다. 할머니 젊을 때는 이런 곳이 최고였어. 손녀는 신기한 듯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곳이 하나의 구경거리일 수도 있구나. 석호는 어느 날 정옥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왜 아직도 다방을 하세요? 요즘 다방 찾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정옥은 커피포트를 닦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여긴 내 집이자 내 사람이지. 손님이 앉아주면 난 살아있는 거야. 다방은 손님 없으면 그냥 빈 방일 뿐이거든. 그 말에 석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노트에 무언가를 길게 적었다. 그럼 사장님에게 다방은 어떤 의미예요? 내 청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인생이지. 여기서 울고 웃고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4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다방 앞 골목은 눈으로 덮였다. 정옥은 허리가 아팠지만 포대자루로 눈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다. 나이 들수록 눈 치우는 게 제일 힘들어. 그때 석호가 나타나 삽을 잡았다. 제가 할게요. 함께 눈을 치우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석호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사람이라 눈 치우는 일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도왔다.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도와주니까 금세 끝나네. 저도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야.
몇 주 뒤 석호는 다방 한쪽 벽에 새 간판을 달아주었다. 정옥다방. 낡은 나무판에 예쁜 붓글씨로 새겨진 글씨였다. 오랜만에 가게가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정옥은 간판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이름이 이렇게 빛난 게 얼마만인지. 석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정옥이 모르는 사이에 근처 목수에게 부탁해서 간판을 만들어 온 것이었다. 사장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 있어야죠. 이 다방의 진짜 주인이니까요. 그 말에 정옥은 더욱 감동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 다방을 찾던 그 젊은 여자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사장님, 저 취직됐어요. 정옥은 반가워하며 박수를 쳤다. 정말? 어디에? 작은 회사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편집 일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버텼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옥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잘 됐다. 세상은 버티는 사람 편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좋은 결과가 온 거지.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글썽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기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옥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오래 지켜온 다방이 누군가에게는 피난처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발판이었다는 것을. 낡은 의자와 오래된 커튼, 그리고 구수한 다방 커피가 사람들을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봄이 오자 다방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석호가 소개한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작가들, 예술가들, 은퇴한 직장인들. 그들은 다방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집중이 잘 돼요. 오래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요.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다방은 점점 활기를 찾았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하기도 했고 젊은 연인들이 레트로 감성 카페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정옥은 낯설었지만 기뻤다. 다방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변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 프림과 설탕을 넉넉히 넣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석호가 정옥에게 말했다. 사장님, 사실 전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정옥은 놀라며 석호를 바라봤다. 소설을? 네. 제목은 다방이에요. 여기서 본 사람들, 여기서 들은 목소리 다 담고 있어요. 정옥은 순간 울컥했다. 내 다방이 책에 나온다고? 네. 사람들이 잊어가는 공간이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히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유지되는 거죠. 그 말은 정옥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생의 고생, 잃어버린 청춘, 그러나 끝내버리지 않았던 다방. 그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제 나와요? 내년쯤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주인공이에요. 나 같은 늙은이가 주인공이라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살아온 이야기, 이 다방을 지켜온 이야기가 정말 소중해요. 몇 달 후 다방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석호의 소설이 출간된 것이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방에 관한 소설이 나왔다면서요? 여기가 배경인가요? 사람들이 책을 들고 다방을 찾아왔다. 정옥은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되어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이. 책을 읽고 온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런 공간이 유지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죠. 정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그해 겨울, 다방은 개업 46주년을 맞았다. 석호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단골 손님들과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옥 사장님, 46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여기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정옥은 눈물이 났다. 힘들 때마다 문을 닫을까 생각했지만 끝까지 버텨온 보람을 느꼈다.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정옥은 다방 문을 열 때마다 조금 더 힘을 냈다. 커튼을 걷고 커피를 내리고 음악다방 기계를 켰다. 낡은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긴 빈 방이 아니다. 여긴 여전히 사람들의 방이다. 어느 봄날 정옥은 다방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정옥다방. 석호가 만들어준 간판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46년. 긴 세월이었다. 젊음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책으로도 나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을 것이다. 정옥은 문을 열며 또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꿈을 찾는 사람.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편안한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어서 오세요. 정옥다방입니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46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